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괜찮죠 이거? 아니 지금 이 키로수가 지금 18만 키로 탄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짱짱하고, 차가 뭔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느낌? You know you stopped me dead while I was passing b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move for me, move.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존 테슬라 영상에서 뵀던 분인데요, 택컴퍼니 택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택컴퍼니의 택 사장입니다. 네, 택컴퍼니 택 사장님이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운행하는 차량 벤츠 ML, ML 350 차량에 대해서 오늘 실차주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테슬라 모델 Y 출고 영상 촬영 때도 제가 뵀었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하시는 일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네. 지금 뭐 딸내미 둘 가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그 수입차의 이 보안 전문가죠. 보안 전문가 락스미스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뭐 어디 가면 열쇠쟁이 가고, 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프로그래머, 약간 기술자 느낌 좀 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가 수입차 키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기존 테슬라 Y 그 차량도 신차로 출고하시고, 지금 가족분들이랑 타시는 이 차도 원래 이게 상당히 고가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뭐 출고가는 한 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과 350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350 모델이 훨씬 좀 출고가가 더 비싼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ML 차량 이전에 가족분들과 타시던 차량은 어떤 차량이셨나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미국 차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피아트 프리몬트에서 나온 다찌 전이 베이스로 나온 디젤 차가 있어요. 다찌 하면 또 상남자, 그렇죠. 남자의 차 이래가 제가 그 프리몬트를 구해와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타다가 이제 원래 일할 때 타는 차가 지프 그랜드 체로키 07년식. 그거를 한 2년 3년 됐죠. 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사자마자 DPF 대란이 났어요. 배기가스 때문에. 그렇죠. 노후 경유 차량을 이제 운행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에 1년 전에 그 서울 쪽에서 자꾸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만나자. 더 이상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원래는 그 남자 같으면 그래도 포르쉐인데, 포르쉐 까이엔을 보다가 와이프가 걔 뭐 차는 2천 넘어가면 좀 비싸지 않나. 그래 어쩔 수 없이 2천 초반대로 제가 350, 그래도 250은 좀 타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350으로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벤츠 차량에 대해서 좀 잘 아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수입차 열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카센터들이 많아요. 그게 뭐 그쪽에 형님들이 이제 뭐 BM, 벤츠,
제외하면 다 잡차락하는데 뭐 BM 벤츠 같은 경우는 원체 이래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네, 제 차도 지금 고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벤츠를 안 타려다가 네네. 그래도 제가 전에 탔던 그랜드 체로키 엔진이 벤츠 엔진하고 똑같아요. OM642. 그래 이거를 타보니 이 엔진의 그 장점을 알아서 그냥 뭐 그래도 남자는 ML 그래 이걸 샀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벤츠 ML 라인에서도 이제 250 모델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350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250 모델과 350 모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350 모델을 선택하신 거죠? 일단은 250은 4기통 네네. 4기통에 22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350은 V6에 3000cc 6기통.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나 이런 면에서 V6가 왔다예요. 그렇죠. 완전 예, 차이가. V8이면 더 좋은데 그렇네요. V8은 넘사벽이고 네네. 예, V6에 요 350 또 그 결정적인 또 그게 있어요. 250은 꽂고 돌리는 키. 근데 350은 다 스마트 키예요. 버튼만 눌러서. 아무래도 이제 키를 지금 수입차 키를 전문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키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거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완전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출력이나 이런 면이 완전 뭐 다른 차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다른 차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ML이라는 차가 아무래도 출고가 자체가 이제 높은 편이다 보니까 네네. 중고차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지금 제가 사는 차가 네. 작년에 제가 살 때 좀 괜찮은 연식에 제가 14년식에 350인데 요 연식을 보면 한 3,500까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제 차는 와이프 왈 뭐 2,000 넘으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손 차량.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손 차량을 구하게 된 그 확정을 지은 이유 중에 한 개도 네네. 전차주가 1년 만에 한 8만 킬로를 탔어요. 뭐 경남에서 강원도까지 뭐 조경 사업을 했다고 하던데 한 8만 정도를 1년에 탈 정도면 네네. 엔진이나 뭐 수리 같은 것도 이상이 없었지 않겠나. 아무리 전손이지만 이건 침수 전손은 아니고 왼쪽 그 타이어 있는 데까지 하우스락 하는가요? 뭐 거기까지 조금 먹은 차예요. 근데 뭐 타보니까 뭐 저는 뭐 어떻게 뭐 이 주행 질감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정비하는데 뭐 들어가신 비용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많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수입차를 타면서 내가 새 차인 양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근데 차는 일단 갖고 오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 쓴다 생각하고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갖고 오자마자 엔진 누유, 이 안경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 수리하고 뭐 마운트 수리하고 뭐 그래야 한 200 얼마인가 나갔어요. 그리고 제 차는 또 결정적인 게 요소수 쪽에 문제가 있어가 네네. 그거 하는데 하여튼 조금 골치 아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얼마 정도를 운행을 하신 거죠? 차를 제가 이 차는 얼마 안 탔습니다. 한 15,000km. 15,000km? 예. 그러니까 막 기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그러면 초반에 가지고 와서 금방 말씀하셨던 뭐 안경 가스켓 쪽이랑 네네. 그 다음에 뭐 요소수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시고 난 이후에 예. 그 이후에는 그러면 1년 정도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는 큰 문제 없이 뭐 괜찮으셨나요? 문제가 한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좀 이따 보여주실 건데 네네. 에어백 경고등이 떴어요. 예, 여기 계기판에 표시되는 거는 조수석 네네. 에어백이 떴어요. 사고 나면 김 사장님은 그냥 골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 뭐 그냥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네네. 지금 뭐 조수석에 타지 말아야 될지.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원래 장점과 단점을 원래 이제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 벤츠 ML 차량을 중고로 이제 보고 계시거나 나는 참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택 사장님 입장에서는 ML이라는 이 차량을 중고차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신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니다. 차라리 뭐 좀 키로수도 작고 좀 차가 이거보다 좀 작더라도 다른 차를 보시는 게 맞다. 뭐 이런 마음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OM642 엔진 자체가 네네. 억수로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ML350이 들어가는 그렇죠. 엔진이에요. 350에 들어가는. 왜냐면 이게 아. 뭐 사골 엔진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는데 네네. 이게 한 06년도 05년도부터 나와갖고 W222 그러니까 S 클래스 나름 신형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이게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은 모델에 들어가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연식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05년도부터 한 10년 넘게 이 엔진을 아직도 쓰고 있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엔진은 모르겠는데 네네. 불과 뭐 한 뭐 17년씩 뭐 이런 차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구성이 괜찮다. 그렇죠. 내구성이라든지 네. 완성도가 있는 엔진이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러면 뭐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량이다. 기동차죠. 네. 그러면 250과 350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네. 아니면 그래도 나는 뭐 굳이 이제 큰 배기량의 고배기량의 차량보다는 난 250만 해도 충분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250 예.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350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차이도 엄청나게 큰 편인 건가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저희 같이 제가 가는 카센터 형님들 말 네네. 250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고장 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250 엔진이 네. 350 엔진에 비해서는 장고장이 훨씬 심한 편이다. 그렇죠. 인젝터 문제도 있고 뭐 흡기 쪽 문제도 있고 뭐죠? 하여튼 무슨 센서인데 네. 배기 가스 쪽에 들어가는 센서인데 그것도 잘 죽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일단 엔진이 잘 멈춘대요. 그러니까 이게 멈춘다는 말이 고장 엔진이 완전 박살났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주행을 못하고 카센터에 들어갈 일이 좀 많다. 그러면 네. 이왕이면 250보다는 350 모델을 구입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왕이면은 뭐 키로수도 짧고 뭐 좀 연식도 좋은 그런 차를 사면 뭐 괜찮을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수입차는 수리바를 잘 받아요. 특히 이제 뭐 BM 벤츠. 네네. 그러니까 좀 저렴한 차를 사서 네네. 그 돈으로 차라리 수리해가 타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구매할 당시에 시세가 그래도 한 2천만 원 원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량이면 한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정도는 됐을 법한 차량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 택 사장님은 이 차량을 얼마에 구입하신 요 거죠? 차를 한 2,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ML350 14년식 같으면 뭐 사고가 있다 그래도 2천만 원 중반, 아직도 한 2천만 원 중반은 제가 알기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당히 싸게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2,200만 원에 주고 구입해서 한 뭐 넉넉 잡아서 한 300만 원 정도 정비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잘 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려던 거, 네. 이 ML350 모델을 1년 정도 이제 주행을 하시면서 네. 이제 실오너로서 느끼는 이 ML 차량의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운전을 좀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시만 주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뭐 다니다 보면 뭐 방지턱이나 뭐 이런 데 점프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인도블럭 같은 데도 뭐 그냥 뭐 주차할 때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 SUV에 이제 이 ML도 미국에서 만든 차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 험로 이런 데 가기에는 네네. 제가 봤을 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뭐 턱이 있어도 잘 넘고 뭐 그렇다고 이게 사륜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흙밭에 가기도 좀 괜찮고 350 모델은 다 사륜인가요? 포매틱?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포매틱. 네. 그 250 모델보다는 350 모델이 아무래도 출력이 좋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험로라든지 노면이 좀 불규칙한 이런 데서도 힘있게 잘 다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벤츠 ML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감성 자체가 아무래도 좀 독일 감성보다는 미국 감성에 가까운 차?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맞나요? 유일하게 벤츠 중에서 네네. 김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미국 차를 좋아하고 미국 차를 타니까 예, 알고 있죠. 네네. 벤츠를 샀다고 했을 때 김 사장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야, 뭐
벤츠 그 많은데 또 미국 차 샀네 하면서 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미국 감성이 들어간 이제 독일 벤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가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네. 덩치 있고 벤츠마크. 그렇죠. 그건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에 뭐 시크를 타고 가는 거라. 네네. 아무래도 SUV 이 덩치 큰 거를 타고 가는 거라. 촌에 가면 달라요. 확실히. 그렇죠. 전에 제가 그 프리몬트를 타고 갔었을 때 네네. 우리 그 고모부 네네. 님께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타고 가는 순간 비싸지. 안 비싸나. 그러니까 이게 뭐 하차감을 떠나서 일단 어른들이 봤을 때, 차를 그렇죠.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확실히 앞쪽에 이제 위치한 그 큰 그렇죠. 별의 마크와 이러고 이 ML 자체의 엄청난 이 크기의 차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뭐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히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 혹시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연비는 이 차를 타고 뭐 시내보다는 제가 조금 장거리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시내 다녀도 뭐 한 8, 9k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장거리 가면 한 13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배기량이 어떻게 되죠? 3000cc입니다. 3000cc 디젤 차량인데 예. 그럼 상당히 연비가 괜찮게 나오는 편이네요. 네, 괜찮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SUV 차량이 시내 주행하면서 그 정도 연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네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그 가족들이랑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네네. 지금 26km를 주행하는 동안 100km 갈 때 12리터를 먹었다. 이 말은 나누기를 해보면 네네. 한 리터에 한 8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8이 16 그러면 96이 되니까 어느 정도 8점 몇 리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킬로, 예.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택 사장님을 잘 알지만 평소에 뭐 연비 운전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이제 주행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타도 뭐 기본적으로 연비는 한 8 정도는 네, 그렇죠.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네요. 뭐 혹시 그 외에 또 그러면 장점을 또 장점 이게 네네. 뒷 의자가 거의 평탄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어디 차박하기도 좋고 뭐 어디 놀러 가기도 좋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이 확실히 네. 넓다. 네, 뒤에 보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점은 한 요 정도까지 제가 듣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내가 타면서 느끼는 실오너의 단점 단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고등이 많이 올라와요. 경고등. 네, 정품이라는 인증이죠. 테슬라하고 똑같이 벤츠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러 가봐도 네네. 벤츠 중에 경고등이 없는 차는 벤츠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은 무조건 그냥 계기판이 뭐 한 개씩 다 번쩍번쩍거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옆불떼기에 보면 네네. 여 크랙도가 있는데 이것도 나름의 ML의 이 벤츠의 감성. 벤츠의 감성. 예. 뭐 이거 없으면 또 짭이죠. 예. 네, 택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차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니까 네네. 뭐 그렇게 또 이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 차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ML 차량을 그러면 중고로 구입하게 되면 이게 경고등이 계속 이제 자주 뜨는 그런 차량인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장고장이 많은 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장고장은 많진 않아요. 근데 고장이 나면 단위가 커요. 지금 ML 같은 경우에 제가 요소수 쪽에 고장이 났었는데 네네. 그게 센서가 2개가 들어가요. 앞에 네. 하나 뒤에 하나. 네네. 정식에 가면 센서 개당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들어가면 그냥 100만원 깔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짜지구리한 장고장이 많은 차는 아닌데 그렇죠. 어쩌다가 이제 고장이 하나 나면 네. 단위 자체가 좀 크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네, 그때는 ML이 이게 출고가가 1억짜리였구나. 그때 이제 그렇죠. 느끼는 거죠. 차는 지금 2200에 샀지만
그때 이제 이 차가 비싼 차였구나. 그러면 뭐 그 외에 또 단점은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지금 이 ML이 네네. 제 차가 14년식이거든요. 네. 15년식부터 GL2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업 자체가 이제 수입차 열세를 하다 보니까 네. 14년식은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추가로 키를 혹시 제작하려고 하면 지금 네. 키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네. 그러면 14년씩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벤츠는 13년도부터 15년 사이에 FBS4라는 걸로 바뀌는데 네네. ML은 13년식은 FBS3, 14년식이 FBS4. 그렇기 때문에 야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BS4부터는 네. 작업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인즉 중고차로 만약에 ML 이제 14년식 이상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키가 확실히 두 개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비싸요. 뭐 한 7, 80만 원 할 거예요. 키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설에서 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식에서 제작하게 되면 한 7, 8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네. 그렇죠. 키 그 두 개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뭐 그 외에 또 단점은 뭐 그 외의 단점은 딱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타면서 그래도 만족감이 좀 높은 차. 네. 그러면 금방 그렇게 이제 만족감이 높은 차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 만족감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이 어떤 전체적인 차의 뭐 완성도 아니면 이 차의 네임밸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소들 중에서 어떤 네. 요소에 그 만족감이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으신가요? 남자는 그래도 짜세죠. 짜세. 어디를 가도 뭐 그래도 삼각별이고. 네. 여기 한 7년 정도 됐는데도 네네.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봐도 이 ML 차량은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상당히 좀 잘 되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 ML350 모델을 중고차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제 지금 실제 이 차량의 오너로서 네. 뭐 꼭 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아니면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부분. 요 헤드레스트. 네네. 요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이게 13년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4년식부터 달려 있는데 네네.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 이거 떼는 거. 그러니까 헤드레스트에 붙은 그 모니터 말씀하시는 네, 모니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앞쪽 좌석이니까 운전석 조수석 말고 네네. 그러니까 뒤쪽 이제 좌석에 이제 시승자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죠, 모니터. 네네네. 모니터가 이제 14년식부터는 네, 달려 있어요. 순정으로 그렇죠. 달려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틀어보면 옛날 뭐 한 90년대 그 우리 그 TV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출력되는 뭐 그런 단자가 없나요? 있긴 있어도 네네. 뭐 요즘 태블릿이 잘 나오는데 이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자체로는 보기에는 뭐 화질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 사용 자체가 거의 뭐 약간 너무 약간 옛날식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럼 실제로 저거를 이제 떼서 저기다가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집처럼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네네. 이거 제가 봤을 때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거 떼는 거. 그렇죠. 네. 오히려 저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야를 떼야지 여기에 뭐 모가지라도 뭐 좀 걸어가 뭘 볼 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은 혹시 이제 이 ML350 이제 중고차를 이제 14년식 이후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이면 이제 특히 가족 용도로 타신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뒤쪽 헤드레스트 부분에 붙어 있는 저 모니터를 이제 제거하고 네네네. 이제 뭐 요즘 스타일의 어떤 태블릿을 새로 이제 작업은 그렇죠.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꼭 하고 이제 구입을 해라. 그렇죠. 아기가 있는 집이면 야가 있으면 14년식 키가 비싸고 야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14년식은 키가 무조건 두 개 있는지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되고 만약 키가 하나밖에 없으면 판매하는 딜러랑 뭐 의견을 조율하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키를 하나 더 제작을 하든지 저게 붙어 있어도 전혀 지금 시점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네. 그 점을 이제 택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ML 실차주 시승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택 사장님 스타일대로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내주세요. 택컴퍼니의 택 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